상반신만 남은 그림자. 성종 19년이었던 1488년 9월의 일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명령에 의해 작성된 이 땅의 가장 엄격하고도 광범위한 공식 기록이었다. 하지만 이 방대한 사서의 조용한 활자 속에는 인간의 지식이나 유교의 가르침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하고 섬뜩한 어둠의 기록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성종 19년에 한 성부 관료의 집에서 발생한 하반신 없는 요괴의 추연 사건은 당시 조정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가장 미스터리한 일화로 전해졌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호조좌랑 이두였다. 그는 청렴하고 평범한 관료였으며 그의 집안은 성종의 태평성대 아래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가을이 깊어지던 성종 19년 9월 초,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두의 침소 곁에 둔 작은 녹그릇의 밤참이 매일 밤 사라지는 것이었다. 늙은 종 개동은 처음에는 쥐나 길고양이의 소행이라 생각했다. 혹시나 주인 내외가 잠결에 드신 것이겠거니 가볍게 넘겼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이 현상이 반복되자 개동은 의아함을 느꼈다. 밤참은 떡, 과일 혹은 약간의 육포였는데 매번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마치 혀로 싹싹 핥아낸 것처럼 끈적한 흔적만 남아 있었다. 개동은 도둑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하지만 이두의 침소는 안쪽에서 잠금쇠가 굳게 걸려 있었으며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쥐나 벌레였을까? 개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날 밤참 그릇 주변의 마루에 고운 흙가루를 얇게 뿌려두었다. 범인의 발자국을 잡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개동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녹그릇은 어김없이 비워져 있었다. 그리고 마루 위. 개동은 숨을 멈췄다. 흙 위에는 발자국이 단 하나도 없었다. 흙가루는 미세한 움직임에도 쉽게 흐트러지는 아주 고운 가루였다. 쥐나 고양이 같은 작은 짐승이라도 그 위를 지나갔다면 분명 잔뜩 흐트러졌어야 했다. 하지만 흙은 마치 아무도 그 위를 지나가지 않은 듯이 고요하고 평평했다. 개동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벽을 뚫고 들어왔거나 발이 없는 무언가가 공중에 떠다니며 음식을 먹었다는 섬뜩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 괴이한 현상은 이두의 집 전체로 번져나갔다. 이두가 아끼던 희귀한 당나라 서책들이 누군가 손으로 힘껏 쥐어뜯은 듯 갈갈이 찢긴 채 발견되었다. 특히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로 붙여둔 붉은색의 부적들이 찢어진 흔적이 가장 많았다. 찢긴 종이들은 마치 강한 분노를 담은 듯이 불규칙적이고 폭력적이었다. 이는 단순한 쥐나 바람이 저지른 일이 아니었다. 이두는 마침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궁궐에 이 일을 보고했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은 호조좌랑의 집에 요괴가 들었다는 말을 쉬이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두의 종들이 꾸민 어리석은 소행으로 치부했다. 결국 이두는 스스로 이 흉한 존재의 실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사건이 공포의 절정으로 치달은 것은 10월 초순의 어느 늦은 밤이었다. 밤참이 계속 사라지자 이두는 개동에게 그리고 장정 몇 명에게 밤마다 집 안을 순찰하도록 명했다. 개동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 옆 헛간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캄캄한 헛간 속에서
흐파는 얕고 축축한 짐승의 숨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개동은 떨리는 손으로 헛간 문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이 익숙해졌을 때 그는 보았다. 광주리에 담아둔 말린 고기 꾸러미들이 풀어헤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람의 형태를 한 검은 형체가 바닥에 웅크린 채 고기를 씹어먹고 있었다. 뼈를 으스러뜨리는 듯한 끔찍하고 질긴 소리가 고요한 헛간을 채웠다. 누구냐? 개동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자 그 형체가 순식간에 몸을 일으켰다. 개동은 그 순간 자신이 본 것을 평생 잊지 못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상체였다. 검은 옷을 입었고 목 위에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의 몸은 허리 아래로 이어지지 않았다. 마치 톱으로 반이 잘린 시체처럼 혹은 석고로 만든 흉상처럼. 그것은 바닥에 아무런 접지점 없이 허리 부분이 뭉툭하게 잘린 채 공중에 떠 있었다. 그 절단된 허리 부분은 마치 검은 그림자가 살아있는 듯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입을 열어 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비틀어 개동을 향해 차갑게 응시했다. 개동은 공포에 질려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아침 헛간 앞에서 발견되었다. 이두는 이 증언을 듣고 더 이상 짐승이나 도둑의 소행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는 당장 무당을 불러 대규모의 퇴마굿을 했으나 괴이한 일은 멈추지 않고 더욱 극심해졌다. 무당마저 이두의 집을 감싸는 음습하고 지독한 기운에 혀를 내둘렀다. 요괴는 퇴치굿이 끝난 다음 날 더욱 대담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개동이 본 것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듯이 말이었다. 개동은 요괴를 목격한 이후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도 어두운 곳을 지날 때마다 공포에 떨었다. 이두는 개동을 염려하여 그를 자신의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는 비교적 안전한 일에 배치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날도 해가 진 저녁이었다. 개동은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채 서재에서 먼지 쌓인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고 고요함 속에서 불안감이 개동을 짓눌렀다. 그때 서재의 벽에 붙여진 종이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촛불의 흔들림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림자 한 조각이 스르륵 일렁였다. 그 움직임은 마치 벽 속에서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기어나오려는 듯한 섬뜩한 움직임이었다. 개동이 공포에 질려 그림자에 다가갔을 때 그림자는 멈추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을 한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 역시 헛간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 똑같았다. 허리 아래가 없는 사람의 상반신 모양의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는 벽에 붙은 채 마치 미끄러지듯 물 흐르듯 개동에게로 다가왔다. 개동이 비명을 지르려 입을 열었을 때 벽에 붙어있던 그림자가 갑자기 벽에서 튀어나왔다. 그것은 이제 검은 안개와 먼지가 뒤섞인 듯한 입체적인 형상이 되어 개동이 코앞에 둥실 멈춰 섰다. 개동은 눈을 크게 뜨고 보았다. 실체가 없는 줄 알았던 그것에게서 축축하고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다. 흙과 시체의 냄새가 뒤섞인 듯한 역겨운 냄새였다. 그것은 턱을 움직였다. 목소리 대신 뼈와 뼈가 부딪히는 듯한 끼익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만이 서재를 채웠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 같았다. 괴물은 공중에 떠 있는 채로 개동을 향해 앙상한 손을 뻗었다. 그 손가락은 길고 비틀려 있었으며
마치 나무 뿌리처럼 거칠었다. 손이 개동의 얼굴을 향해 뻗어오는 순간 개동은 온 힘을 다해 몸을 꺾어 피했다. 괴물의 손이 단단한 나무 벽을 스쳤다. 직 하는 소리와 함께 5개의 깊고 검은 자국이 벽에 남았다. 마치 뜨거운 인두로 지진 듯한 시커멓고 깊은 자국이었다. 나무 벽은 순식간에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검게 변색되었다. 개동은 서재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그의 뒤로 투두둑 투두둑 하는 공중에 떠있는 몸을 억지로 움직이며 따라오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요괴는 개동을 잡지 못하고 서재문 앞에서 맴돌았으나 개동은 그날 밤 이후로 밤마다 몸이 짓눌리는 가위에 눌려 괴로움 속에서 살았다. 그의 꿈속에는 항상 허리가 잘린 채 웃고 있는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 이두는 더 이상 그 집에서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요괴가 자신의 집에 집착하는 이유가 혹시 과거 집터와 관련된 원한 때문일까 두려워했다. 그는 성종에게 다시 아뢰어 요괴의 존재와 그 극심한 피해를 보고하고 임시로 거처를 옮기기로 했다. 놀랍게도 이두가 집을 비운 지 보름 후 그의 집에서 더 이상 괴이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요괴는 주인이 집을 떠나자 마치 먹이를 놓친 짐승처럼 자취를 감춘 것이었다. 무당을 다시 불러 집을 살피게 했지만 요괴의 흔적은 서재벽에 남은 5개의 깊고 검은 손자국 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 그 자국은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이두는 이듬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집은 이미 저주받은 공간이 되어 있었다. 밤마다 천장에서 무언가 굴러다니는 듯한 희미하고 끔찍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고 한다. 요괴는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이두의 가족을 그림자처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 섬뜩하고도 명확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다. 신의 집에 9월부터 요괴가 있어서 자취를 감추기도 하고 전에 붙인 종이가 이유 없이 찢어지기도 하였으며 종이 본 것은 과연 하반신만 있고 상반신이 없는 괴상한 귀신이었사옵니다. 그 요괴는 왜 하필 이두의 집에 나타났을까? 왜 그 몸은 하반신이 잘린 절단된 몸이었을까? 혹시 이두의 집안 사람이 억울하게 죽여 다리를 찾지 못한 원한 깊은 노비의 귀신은 아니었을까? 혹은 벽과 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 스스로 다리를 버린 악독한 악귀였을까? 발자국 없이 음식을 취하고 벽을 타고 움직이며 몸이 잘린 채로 사람을 덮치려 했던 그 검은 그림자는 성종실록의 기록 속에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